자, 381쪽의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인세와 물세가 있죠. 이건 뭐 시험엔 큰 비중이 없습니다. 간단하게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세, 글자 그대로 사람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 그 사람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 대부분의 세금은 인세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금방 했던 대로 우리가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종부세가 있고, 그 다음 양도소득세가 있고, 모든 것은 다 뭐가 됩니까? 인세가 돼요. 그러면 물세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죠. 그러니까 인세는 뭐냐? 내가 직장을 다녀요. 직장에 다니면 뭘 받죠? 월급 받죠. 월급이 있으면 뭐야? 내가 벌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니까 내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내는 거죠. 소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근데 부가가치세는 뭐예요? 사람과 관련 없어요. 여러분이 입고 먹고 쓰는 물건에 대해서 붙는 게 부가가치세란 얘기죠. 여기서 알아두실 게, 부가가치세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인세는 사람에 대한 것, 물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쓰는, 그 다음에 먹는, 이런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 붙는 걸 우리가 물세라 한다. 그럼 과거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왜? 대부분의 국세가 다 인세입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만 혼자 튀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물세에 해당하는 것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안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다른 자격증 시험에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동산세법은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이제 유치한 건 안 내겠다는 뜻이에요. 가끔가다 나올 때가 있으니까 알아두면 땡큐가 되겠죠. 그래서 물세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얘기한다. 그 다음 거기 나왔죠. 세모, 취득세, 재산세 등이 이에 해당이 된다. 근데 뭐는 안 나왔죠? 부가가치세는 안 나왔다는 얘기죠. 부가가치세 하나 써놓으시면 되겠네. 그래서 물세는 취득 물건에 대해서, 등기 물건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재산세에 대해서, 재산세에서 토지 제외를 했죠. 토지는 뭐가 됩니까? 토지의 소유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건 인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빠졌지만 뭐 하나 써놓으라고 그랬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국세 중에서 물세입니다. 지방세는 거기 나와 있는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되고요. 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382쪽에 보면은 종가세와 종량세, 우리 첫 시간에 잠깐 해봤죠. 우리가 세법에서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 됐습니까?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 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이 공식으로 계산기를 두들겨서 수입으로 잡는 게 이거죠.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음에 배울 때 취득세, 세금 계산할 때 이거 한번 신경 써보시면은요, 두고두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 된다.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나오면 종가세, 대부분의 세금은 다 종가세라고 그랬죠. 1억에 대해서, 5억에 대해서. 그런데 건수라든가 부피, 면적, 수량에 대해서 계산하면 뭐라고 그랬죠? 종량세, 쓰레기 종량봉투 요거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종량세, 종량세는 몇 개가 없으니까 밑줄. 종량세 2번의 세목, 등록면허세 중에서 일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건당 얼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인지세 등이 해당한다. 그걸 뺀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죠? 종가세가 있더라.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06번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독립성에 따른 분류, 요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별 표시 하나 하시면 돼요. 독립세가 있고 부가세가 있습니다. 요것은 여기다 해볼게요. 독립세, 부가세.
독립세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말로 본세라고 얘기합니다. 혼자서 나타날 수 있는 세금, 혼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 이걸 우리가 독립세라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세금이 다 독립세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취득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뭘 내야 되죠?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런 게 다 독립세, 대부분의 세금이 다 독립세예요. 그러면 부가세다 그랬으면은 독립세가 있어야 나타낼 수 있는 세금, 독립세가 없으면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독립세가 본세가 있어야 매길 수 있는 거. 자,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거기 밑줄 한번 쳐보세요. 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 지방교육세, 세 가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국세 중에선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에서는 지방교육세가 해당이 된다는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거를 하기 전에 383쪽에 보면은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걸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별 표시 하나 해 놓으셔야 돼요. 요거 첫 시간에 했습니다. 뭐가 나왔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나오죠. 요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독립세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죠. 취득세에다가 뭐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방교육세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취득을 하면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지방교육세도 들어가고 그 다음 농어촌 특별세도 들어갑니다. 얘가 있어야 나타나는 거니까 요건 뭐가 되죠? 부가세가 되는 거죠. 부가세하고 부가가치세는 다릅니다. 사회에서는 부가세 이렇게 얘기 줄여서 하지만은 제가 강의하다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부가세 설명하는데 한 분이 그걸 못 들으셨나 봐.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쭉 지금 여기처럼 쭉 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쭉 지나가는데 저기 젊은 여자친구가 그 앞에 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부가세가 뭐예요? 못 들었나 봐요. 그거를 부가세. 그러니까 본세에 쫓아다니는 세금이 부가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괜찮았어요. 그랬더니 숨도 안 쉬고 나가면서 그게 들리잖아요. 뭐라고 대답하나? 부가세가 뭐예요? 숨도 안 쉬고 부가가치세 줄임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쉬는데 10분 동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서 그걸 해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좀 텀이 있었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생각하다가 그랬더니 한 분이 숨도 안 쉬고 소리 나오는데 가다가 다시 들어오고 싶어요. 그랬다 또 그분 또 마음 상할까 봐 밖에 나가서 10분간 저기 교수실에서 있는데 10분이 1시간 같아요. 오자마자 한번 웃으면서 설명을 했어요. 혹시나 요거 이해가 안 가는 분이 있을까 봐 설명합니다. 부가세하고 부가가치세는 다른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다고 그분을 봤어요. 대답한 분. 그랬더니 모른 척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때 따라 또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득세 단원에서 또 배우게 됩니다. 왜 두 개가 돼야 되느냐? 여기에는 취득세에 따라다니는 등록세에 대한 것도 추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관한 것은 짝꿍은 다시 취득세 시간, 개별세법 시간에 또 배우게 됩니다. 오늘 알아두실 것 미리 알아두면 좋죠?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취득세에는 두 가지가 쫓아다닌다. 뭐가? 지방교육세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느냐 그러면 등록을 한다 그러면 등록면허세가 들어가죠. 등록면허세에다가는 지방교육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이 등기를 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 내야 되는데 등록면허세에다가는 항상 뭐가 들어갑니까? 지방교육세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알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재산세를 낸다 그러면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니죠.
뭘 내줘야 되겠죠? 지방교육세. 요건 10%가 있고 20%가 있습니다. 20%가 원칙이고 요럴 때 10%가 있지만 아직 세율은 공부하지 말고요. 뭐가 쫓아다니는 거냐? 요건 취득세 시간에 또 배울 거고요. 요건 등록면허세 시간에 또 배우고 요건 재산세 때 또 배웁니다. 그러니까 짝꿍 이어지는 거. 요게 과거에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짝꿍 이어지는 게 틀린 것은 해갖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 들어와서는 좀 뜸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번 듣고 취득세 때 또 배우고 등록면허세 또 배우고 할 거니까 크게 부담 가질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종부세가 있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다 그랬으면은 여긴 뭐가 들어가느냐?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라고 얘기하죠. 농어촌 특별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둬야 될 것, 양도소득세.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요, 교재에서는 감면받은 거 할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감면 거는 절대로 먼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감면 대상이 있고 이것까지 공부하면 머리 아프니까 교재보다는 요거대로 공부하세요. 감면에 대한 건 생각하지 말고 세율도 생각하지 말고 소득세는 무조건 세율까지 같이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다닐 때 월급 받죠? 월급 받을 때 소득세만 떼요? 안 그렇죠? 거기에 10% 뗐죠? 갑근세. 야, 진짜 오래간만에 듣는 말이에요. 갑근세. 옛날에는 그렇죠. 그리고 이모 세대에서는 근로소득세는 갑종이 있고 을종이 있어요. 그래갖고 갑종 근로소득세 줄여서 갑근세, 을종 근로소득세 줄여서 을근세. 근데 을근세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참 무지하게 오래전 얘기인데 여기서 들을 줄이야. 갑근세 진짜 오래간만에 들었습니다. 그건 폐지가 됐습니다. 갑종 을종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꽤 됐습니다. 그래도 옛날 얘기 들으니까 좋네요. 갑근세 하니까 뭔가 훈훈한 것 같고 또 저기 분이 갑근세 했을 때 옆에서도 고개 끄덕거렸을 때 그 공감한다는 거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그럼 소득세를 띄면 거기서 또 말이 나올 텐데 예전에 갑근세를 갖다 냈다. 10,000원이다. 그럼 요것만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10% 해갖고 뭘 또 냈죠? 에? 아이고 방위세는 호랑이가 담배 피고 막 도망다니고 할 텐데 그죠? 국토 어떤 분은 또 방위세 나왔으니까 옛날 얘기도 돼요. 방위세 하니까는 그때 방위제도가 있어요. 방위들 월급 주기 위해서 걷는 게 방위세다.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첫 개강날 그 소리를 들을 줄이야.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주민세라는 걸 띄었습니다. 10%. 그래서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의 갑근세에다 주민세 10% 해갖고 11,000원 냈습니다. 그런 주민세가 이름이 바뀌었죠.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뭘로 바뀌었냐?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 얘는 무조건 10%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것, 양도소득세뿐만이 아니라 아까 소득세 8가지 배웠죠? 됐어요. 배웠다고 하고 그 8가지 소득세에는 무조건 얘가 쫓아다닙니다. 지방소득세 몇 프로? 10%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소득이 있건 근로소득이 있건 일단 소득세를 계산하고 그 소득세에 대한 10%를 강제적으로 또 추가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가세라는 개념은 뭐예요? 이중과세 성격이 있는 거죠. 이것만 내면 되는데 이것까지 쫓아서 내야 되니까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과세 대상에 대해서 둘 세금이 부과가 되니까 이중과세 성격은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내래니까 내는 거예요. 돈 벌었으니까 내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금 낼 때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무조건 내우세요. 소득세는 지방소득세가 항상 쫓아다닌다. 몇 프로가 되죠? 10%가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죠.
다만 차이는 소득세는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거고, 그 다음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광주광역시 서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득이 있다 그러면 여기 세무서에다 내고, 소득세는 그럼 지방소득세는 어디다 내죠? 서구청에다 내는 거죠. 나중에 재밌어요. 환급 받을 때 되면은 세무서에서 소득세 환급이 따로 들어오고, 그 다음 구청에서 따로 들어옵니다. 날짜가 좀 텀이 있어요. 그거 받을 때 이게 국세 지방세 개념이구나. 지방자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죠? 지방세가 되는 거죠. 여기도 똑같아. 지났으니까 교육세, 그냥 교육세가 있다. 그냥 교육세는 국세예요. 근데 지방교육세다 그럼 뭐가 되죠? 지방세예요.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다. 지역자가 나오니까 뭐예요? 지방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해서 383쪽에 박스가 있습니다만은 감면이 나오고 정신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공부하실 거고요. 이렇게 공부하고 해나가시면 앞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해서 혼자서 나타나는 세금을 독립세 또는 본세라 얘기하고, 본세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뭐라고 그러죠? 부가세. 부가세라고 하는 것과 부가가치세라는 건 다르다는 것.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입니다. 혼자 나타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83쪽 부동산 활동에 따른 것은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요거를 한 번 더 복습할게요. 요게 처음엔 헷갈리실 테니까. 자,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취득 단계가 있고 보유 단계가 있고 양도 단계가 있죠. 요걸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보자고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취득세가 있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죠? 등록 면허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 물론 여기에는 뭐가 추가되느냐? 지방교육세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관한 것은 취득세에는 뭐가 들어가죠? 지방교육세가 들어가더라. 좀 이따 할게요. 보유 단계에선 뭐가 있습니까? 재산세. 재산세 뭐가 쫓아다니죠? 지방교육세가 쫓아다닌다. 그 다음 두 번째 종부세. 종부세는 뭐가 쫓아다니죠? 농어촌 특별세. 보니까 취득 단계에도 농특세가 나오는 거고 보유 단계에도 농특세가 나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양도할 때 보면은 뭐가 나오겠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는 뭐가 따라다니죠? 지방소득세가 따라다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까지가 기본이 되고요.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유하고 있을 때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 있겠죠. 그럼 요건 종합소득세죠. 종합소득세에는 뭐가 쫓아다니죠? 종합소득세, 소득세에는 항상 뭐가 쫓아다녀요? 지방소득세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한번 보세요. 취득 단계에는 일단 제일 기본이 뭐냐? 취득세죠. 등록면허세죠. 취득세에는 여기 나오겠죠. 지방교육세도 나오고 그 다음 농어촌 특별세도 나오죠. 그 다음 등록면허세에는 뭐가 나오죠? 지방교육세 나오죠. 그 다음 재산세에는 뭐가 나오죠? 지방교육세. 종부세는 뭐가 나오죠? 농어촌 특별세. 그죠? 그 다음 임대사업소득에 대해서 뭐가 나오죠? 지방소득세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 양도하면은 양도소득세에 뭐가 붙겠죠? 지방소득세가 붙겠죠. 그죠? 일단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눈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취득 단계에는 요놈의 얘가 따라 붙는 거죠. 그 다음에 보유 단계에도 얘가 따라다니죠. 따라서 취득과 보유
양쪽에 다 나타나는 건 뭐가 있는 거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다 그랬으면은 취득할 때도 나타나고 그 다음 보유할 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올 때와 보유할 때는 항상 지방교육세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 보유와 양도에서는 뭐가 따라다니겠어요? 그렇죠. 지방교육세인데 여기는 없잖아요. 이건 지방소득세지. 여기 나오는 것은 지방소득세가 된다는 얘기죠. 슬슬 눈동자가 풀리기 시작해요. 이게 요거예요. 이걸 앞으로 어려운 걸 먼저 해야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방교육세다 그랬으면은 취득 단계에서도 나오고 보유 단계에서도 나와요.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취득 단계에는 안 나타나요.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거예요. 취득을 하면은 뭐예요? 돈이 나가는 거죠.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올 때는 지방소득세가 없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으면 임대사업을 하죠. 임대사업하면 돈이 들어오죠. 그럼 지방소득세 내야 되죠. 팔면은 돈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들어오면은 지방소득세 내는 거예요. 돈이 나가면 지방교육세 내는 거고. 그래서 과거의 시험이랑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취득과 보유 양쪽에 다 나타나는 세금은 뭐가 있어요? 지방소득세가 있고, 그 다음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 같이 나오는 건 뭐가 있죠? 지방소득세인데, 어려우면 이렇게 이해하세요. 소득이 있어야 소득세가 나오는 거예요. 소득이라는 건 뭐냐?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취득은 물건은 들어오지만 돈은 나가는 거죠. 돈은 나가니까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임대사업을 하면 월세 들어오겠죠. 집 팔면 돈 들어오죠. 소득이 있으니까 소득세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구별하면 되고요. 마무리. 이상합니다.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어떡합니까? 농어촌 특별세는요, 양도소득이 감면, 이건 공부할 필요 없는데 농어촌 특별세가 추가됩니다. 그럼 농어촌은 보면 어떻게 되냐? 취득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보유에도 나오고 양도에도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모든 단계에서 다 발생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농어촌 특별세. 모든 단계.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항상 뭐가 같이 나오냐? 부가가치세도 모든 단계에서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물건에 대해서 10% 붙는 거니까 사올 때도 10%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갖고 있을 때도 내야 되고, 팔았을 때도 내야 돼요. 따라서 농어촌 특별세다 그랬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 사올 때 나타나죠. 보유하고 종부세에 따라다니죠. 그 다음에 양도에서도 따라다니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된다.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겁니다. 해서 이렇게 따져보면 되죠. 사올 때는 요것만, 가지고 있을 때는 얘만, 팔면은 얘만. 그런데 사오거나 취득과 보유 과정에 다 나타날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양다리 걸친 거예요. 그 다음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 양다리 걸친 건 뭐가 있죠? 지방소득세. 사오거나 갖고 있거나 팔았을 때 동시에 발생이 되는 건 뭐가 있죠? 농어촌 특별세하고 부가가치세가 있다는 것. 요거는 앞으로 두고두고인데 미리 오늘 여러분 괴롭히려고 한꺼번에 표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울 게 반복이 되죠. 요놈과 요놈이 됩니다. 자, 그게 바로 383쪽에 교재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그렇게 나오면 그거 갖고 밑줄 치다간 기절합니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저처럼 하면 조금 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요거는 시험 때 다가와서도 불변입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대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정리 한번 간단히 할게요. 정리. 자, 독립세, 부가세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요걸 알고 같이 공부하면 편해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뭘 내야 되죠?
취득세. 취득세만 내면 안 되죠. 뭐가 쫓아다니죠? 몇 개가? 두 개가. 뭐뭐 시작?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등기하면 뭘 내야 되죠? 등록면허세. 뭘 추가로 내야 되죠? 지방교육세. 그 다음 재산을 갖고 있으면 뭘 내야 되죠? 재산세. 뭘 추가로 내야 되죠? 지방교육세. 그 다음 종부세를 냅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게 종부세가 되겠죠. 종부세를 내면 뭐가 쫓아다녀야 되죠?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내야죠. 뭐가 쫓아다니죠? 지방소득세. 그런데 감면을 받을 때는 뭘? 너 깎아줬잖냐 감면. 너 양도소득세 깎아줬으니까 좋은 일에 돈 좀 내놔. 줬다 뺏는 거죠. 너 깎아줄게. 깎아준 대신에 농어촌 특별세 좀 내라. 그래서 양도소득세는요, 감면을 안 받으면 농특세 안 나옵니다. 감면 받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면에 대한 것은 아직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양도소득세에는 무조건 지방소득세가 10% 붙는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가 붙을 때도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복습도 들어가죠.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된 세법에 대해서는 세 단계만 알면 끝난다고 그랬죠. 취득 단계, 사올 때 몰래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여기에는 뭐가 붙습니까?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인데, 농어촌 특별세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왜? 세 단계 다 들어가니까. 빼버려. 그냥 농어촌 빼버려. 그러면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종부세,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를 내는데 쫓아다니는 건 뭐가 있죠? 지방교육세하고 지방소득세. 그러면은 취득과 보유에 들어가는 것은 지방교육세가 양다리 걸쳤다. 그 다음 양도하면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나오죠. 즉 양도했으면 소득이 있다는 얘기니까 소득이 있으면 항상 10% 뭐가 붙어요? 지방소득세가 붙는다. 소득이 있어야 부과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취득, 보유, 양도 세 달이 걸치는 건 뭐가 있죠? 농어촌 특별세하고 부가가치세가 있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게 헷갈립니다만은 써놓고 시험 볼 때까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뭐가 있느냐? 취득을 하면은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내는 게 기본입니다. 여기까지 집중적으로 배워요.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뭘 배우느냐? 상속세하고 증여세라는 걸 간단하게 배웁니다. 우리가 상속을 받았다, 증여를 받았다, 그럼 결국 취득을 했다는 얘기죠. 취득을 하면은 뭘 내야 되죠? 취득세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등록면허세 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어이구 상속을 받으면 세금 2번 내네. 이거 아까워하지 말고 상속세를 좀 많이 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죠? 증여세도 많이 내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했을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 알아요? 내가 집이 하나가 있는데, 집이 2개가 있는데 이걸 자식들한테 내가 넘겨주려면 뭐가 제일 좋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양도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상속을 해주는 게 낫냐, 증여로 해주는 게 낫냐, 매일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그럼 뭐가 제일 나을까요? 에? 증여 손 들어봐요. 상속 손 들어봐요. 양도 매매 손 들어봐요. 정답. 그때 달라요. 이건 여건상 보면 이건 그때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나중에도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시험에서도 나오고 하는 게 이제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집을 갖다가 내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은행빚을 내 갖고 은행빚을 낸 걸 뺀 나머지를 갖다 증여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건 우리가 증여세를 갖다 빼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여러 가지 제도가 있죠. 상속이 난 건가.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뭐가 되죠? 그렇죠? 자식이 소득이 있으면 매매가 나요. 뭐 금액이 크지 않고 막 이러면은, 그래야 내가 판매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고, 사는 사람 자식은 또 취득세 조금만 내면 되니까 깔끔한데, 덩치가 크다 보면은 이건 엄청나게 차이가 크죠. 그럴 때는 돌아가시기만 기다리는 것도 참 불효고, 그렇다고 집에 가서 엄마 언제 상속해 줄 거야? 이거 물어볼 수 없잖아요. 유명한 개그인데, 딴 데 빵 터. 부모님한테 언제 상속해 줄 거야? 그죠? 이거 무서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긴 반응이 없으셔요? 그거 무서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자제분이 있는데 아빠 언제 상속해 줄 거야 집? 한 달 동안 방황할 거예요. 그죠? 내가 헛살았다 하고. 그래서 상속 증여 중에 이제 부담부 증여도 있고요. 매매가 있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많이 내는 거죠. 지금 대기업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대기업들이 이걸 많이 이용했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 저 초등학교 학생인데 주식을 10억 이상 보유한 친구들이 꽤 많다고 그러죠. 뭐 한 30명인가 된다고 그러죠. 이게 요즘 세대예요. 옛날엔 절대로 생각 못했습니다. 왜? 내가 아들에게 증여하면 내가 증여세를 물어야 돼요. 애가 소득이 없으니까. 그게 요번에 걸린 게 모 장관 후보자. 그죠? 누구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난 누군지 모릅니다만은 그분이 그렇게 머리를 쓰셔서 절세를 한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야. 왜? 초등학생한테 돈 빌려준 건데 뭐. 차용증 쓰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참 상식선에서는 안 되지만은 그분 나름대로는 누구의 조언을 받았는지 적법하게 잘 처리된 거예요. 도의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절세가 되는 거죠. 그건 누가 뭐라고 못하는 거죠. 그런데 대기업들은 뭐 하냐면, 이제 뭘로 증여를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돈을 안 합니다. 그렇죠? 주식을 하는 거죠. 옛날에 주식을 하면 겁을 냈습니다. 액수가 크니까. 그럼 증여세도 내가 물어줘야 되고 돈이 많이 지출되니까. 근데 머리를 쓴 거죠. 머리를 써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예를 들어서, 미안해요, 아들이라고 해요. 아들이 지금 6살이에요 6살 8살 할까? 뭐 한 6살. 그럴 때 축하해, 생일, 태어날 때부터, 자 오늘 돌이네, 첫 해니까는 내 1억만 줄게. 1억짜리 주식 줘요. 증여세 물어줘요. 그 다음 내년 되면, 아이고 오늘은 이제 2살이네, 그러니까 2억, 그 다음에 4억 매년.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예 증여세를 내더라도 증여세를 내더라도 일단 현재의 주식 가격은 싸단 얘기죠. 이걸 이 친구가 태어날 때부터 주면은, 이 친구가 성년이 되고 20살 30살 됐을 때 20-30년 뒤에 이 주식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그때 가서 주려고 그러면 상속증여세가 엄청나다는 얘기죠. 지금 쌀 때 주자는 얘기죠. 그럼 두 가지 측면이죠. 절세에 대한 것. 두 번째는 경영권 방어가 되겠죠. 우리가 주식을 그만큼 우리 가족들이 많이 갖고 있게 되니까 경영권 확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들 많이 합니다. 이게 오래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대기업들이 마인드가 많이 달라졌죠. 쌀 때 주자 이게. 그럼 20-30년 뒤에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지금은 뭐 갖고 있는 게 뭐 한 20억이 됐다 그러면 한 10년 20년 뒤에는 그게 2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때 가서 증여하려면 세금이 엄청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게 똘똘한 거죠. 아예 지금 작은 돈 내겠다 얘기지, 떳떳하게. 그래서 그렇죠. 그 얼마나, 그 얘기 들으면 뭐 12살짜리인데 벌써 30억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부러워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니까. 오늘 계속 여러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질문 들어오는 게, 상속을 받는 게 낫냐, 증여를 받는 게 낫냐, 매매를 하는 게 낫냐,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답이 뭐라고 그랬죠? 그때 달라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면은,
증여받는 게 좋아요. 뭘로? 현찰로. 현찰은 추적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을 처분한 시점 10년이 됐건 다 증여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지 말고 미리 찔끔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 얘기하는 거죠? 제일 좋은 게 그거죠. 현금은 꼬리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생일이야, 너 생일이 알아서 여기서 3천만 원 현금으로. 이것도 계산 잘해야 되죠. 예금 잔고가 없어졌을 시기를 또 10년 추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쓰고 조금씩 해줘야 되고, 자식을 놀게 하면 안 되고,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절세가 되고 하는 거죠. 그러나 원칙은 떳떳하게 세금 내십시오 하고 하는 게 제 얘기죠. 그래서 상속을 받았을 때, 증여를 받았을 때가 다 무슨 단계가 된다? 취득 단계란 얘기죠. 사오며 공짜로 받았다. 그러면은 증여세, 상속세 내고, 그 다음 취득할 때 취득세 내야 되고, 부동산인 경우에. 그렇죠? 돈으로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취득세 낼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때요? 자네 어때요? 그냥 세금 많이 내더라도 상속받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짜네. 상속, 증여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상속증여에 관한 것은 조금만 배웁니다. 세율하고 이제 조금. 그러니까 요걸 받았을 때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냐, 요거에 대한 가볍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비중은 없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요걸 상속을 받았을 때 취득세율하고, 그 다음 증여를 받았을 때 취득세율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배울 때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희망만 가지시라고. 말로만 들어도, 듣기만 해도 가슴이 막 뛰는 말, 상속. 그죠? 증여는 뭐 당연히 더 좋은 거고요. 이번에 증여가, 그래서 옛날부터 그 상속과 증여에 대한 것 중에서 제일 세금 문제가 크죠. 상속 증여세는요 10%에서 50%까지 세율입니다. 크죠. 그런데 공제 혜택을 많이 줍니다. 배우자들은 남편 또는 부인을 갖다가 돈 많이 벌게 해요. 그럼 엄청나게 절세, 상속세, 증여세 안 내는 방법이 있으니까. 뭐 30억 이상을 받으면 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밥값은 열심히 벌고 여러분이 열심히 벌고 이러면 되겠죠. 열심히 벌 자신 있어요? 왜 내 눈을 피해요 또? 돈이 최고죠. 자, 그 다음에 384쪽에 나와 있는 것, 조세 용어의 정의라는 것은 뭐 쳐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될 거니까 쳐다보실 필요가 없고요. 386쪽을 보세요. 13번 납세자다 이렇게 나와 있죠. 납세자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세금을 납부할 사람을 얘기하죠. 근데 요거 책을 보면은 조금 그렇죠. 납세 의무자가 있고 2차 납세 의무자가 있고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고 보증인이 있다. 요건 우리가 1월 달 과정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은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밑줄만 하나 쳐놓으시면 되고요. 14번에 보면은 납세 고지서가 나와 있습니다. 고지서라는 것은 뭐 다 아시는 거니까 하죠. 그 뒤에서 또 설명할 길이 있고요. 15번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죠. 별 표시하세요. 조세의 징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법을 얘기하죠.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징수. 징수는 걷는 것을 징수라고 그래요. 걷는 걸 징수라고 그래. 세금을 걷는 걸 징수라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걷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가 있느냐? 여기다 해볼게요. 첫째 징수 방법은 자진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금액을 계산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해진 날짜에 신고하면 되는 방법. 이걸 우리가 신고 납세 제도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납부입니다. 내가 신고납부해 줘야 돼요. 여기는 어떤 걸 알아두면 되느냐? 취득세, 대표적인 거죠. 취득세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에서 여러분이 뭘 언제 샀는지를 일일이 파악을 못합니다. 내가 자진신고해야 되죠. 야, 내가 어저께 요거 샀어. 그러니까 요거 내가 신고할게. 얼마짜리 샀는데 세금이 얼마야? 자, 세금 받아라. 자진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보통징수가 있어요. 보통징수다 그러면은 재산세처럼 고지서가 나누는 거. 요거는 내가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때 되면 알아서 고지서 날라옵니다. 그럼 나는 뭐만 잘하면 돼요? 납기내 돈만 잘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자진신고납부하는 세목이 있고, 그 다음 때 되면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라는 것은 대신 걷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원천징수는 어떤 것들이 많냐? 그러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근로소득세죠. 그렇죠?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면은 한 달에 한 번씩 급여를 받죠. 급여를 받으면 세금을 떼죠. 이렇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 거. 미리 떼고 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원천징수라고 얘기합니다. 원천징수의 뜻은 누가 징수하느냐?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떼는 게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 아예 세금을 떼고 줘. 근로소득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는 거죠? 기업이 하는 거죠. 또 로또 복권 당첨됩니다. 1억짜리. 로또 복권 당첨되면 이래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야, 1억짜리 당첨됐어. 1억 줘. 알아. 내가 세금 갖다 낼 거야. 빨리 1억 줘. 사람이 어디 갈 때랑 올 때, 나올 때랑 다르다고 그러죠. 그럼 세금을 떼어먹힐 경우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국민은행에 부탁을 하는 거죠. 야, 너 당첨금 줄 때 세금 떼고 줘라. 띈 걸 네가 한꺼번에 나한테 줘. 이걸 원천징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지만은 소득세 8가지 배웠죠. 소득세 8가지 중에서 원천징수를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원천징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가 없어요. 양도소득세 원천징수하면 살인납니다. 죄송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3억짜리를 팔았어. 근데 상대방 매수자가 야, 너 3억 돈 생겼지? 내 세금 떼고 줄게. 안 팔어 이러고 말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만 원천징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3억에 팔았다. 3억을 다 받고 내가 세무서에다 자진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걷는 거를 징수라 하는데,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는 것. 첫째, 내가 세금을 결정해.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납부하는 게 자진신고납부 세목이 되고요. 대부분의 세금이 다 신고납부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죠.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러면 신고납부, 국세는 신고납세 이렇게 나오죠. 참 세법 용어가 그렇습니다.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걸 갖다가 지방세는 신고납부, 국세는 신고납세 이럽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세요. 여기는 세목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종부세는 양다리 걸쳤습니다. 종부세는요, 고지서가 날라오는 게 원칙이에요. 종부세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옵니다. 그런데 야, 나 신고 납부할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떨 때냐 그러면 집값이 폭락했을 때. 이 고지서 날라오는 종부세는요, 전년도 납부한 과세 표준 가지고서 고지서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가 지진이 나갖고 폭락이 됐어요.
그럼 전년도대로 세금 내면 억울하잖아요. 야, 작년보다 이거 다 파손돼 갖고 가치가 떨어졌어. 공시지가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요번 거는 내가 신고할래. 그러면 자진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하죠. 고지서 날라오는 것은 전년도의 과표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거니까 현저하게 재산이 예를 들어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작년에 100만 원 냈어, 재산세. 근데 지진 때문에 반파가 됐어요. 가치가 떨어졌어요. 똑같은 세금 낼 수 없잖아요. 이럴 때 하는 것들이 된다. 종부세에 대한 것들 앞으로 다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징수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 국세 중에서 소득세, 종부세, 요것들이 자진신고 납부하는 방법이더라.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보통징수, 요것도 그래요. 보통징수는 국세는 정부에서 부과를 한다. 그래서 정부 부과 과세 이렇습니다. 그냥 우리끼리는 뭐라고 통일하면 돼요? 고지서 이러면 되죠. 보통징수, 보통징수는 고지서 날라옵니다. 고지서 날라오면 납기인의 금액이 나오겠죠. 그 금액을 누가 결정을 합니까? 정부가 결정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매겼다. 그래서 정부부가 과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똑같습니다.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대표적인 지방세 387종 맨 위에 밑줄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균등분 주민세 나와 있죠. 균등분 주민세, 균등이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개인은 얼마, 법인은 얼마 내죠. 여러분 얼마 내시나 1년에? 5천 원 내시나 6천 원 내시나? 좋은 데 사시면 6천 원, 통일 6천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지역에 따라 여기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개인이면은 6천 원, 그 다음 법인이면은 5만 원 이렇게 균등하게 냅니다. 그런 다음에 소득이 많은 분들은 소득에 대해서 10%니까 그건 지방소득세가 되는 거고요. 예. 주민세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균등분 주민세를 얘기하죠.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질문이 들어와서 똑같이 내는 게 균등분 주민세고요.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해서 10% 붙는 게 소득할 주민세라는 게 있었어요. 그 소득할 주민세가 뭘로 바뀌었다? 지방소득세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민세라는 개념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다 내야 되는데 요게 용어가 분리가 돼 갖고 대한민국의 사람은 똑같이 낸다. 그럼 균등분 주민세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소득 금액에 따라 10% 붙는 세금을 옛날에 소득할 주민세를 지금은 지방소득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요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주민세 개념은 균등분 주민세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6천 원씩 1년에 한 번씩 납부를 하는데 때 되면 뭐가 날라오죠? 고지서 날라옵니다. 그래서 보통 징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특별징수, 국세는 원천징수다 그랬으면은 거기 나와 있죠.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소득세 일부, 법인세 일부, 소득세, 법인세. 그럼 소득세가 나오니까 당연히 지방소득세 있겠죠. 그 다음 등록면허세에 대한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특별한 면허가 있는 분들, 면허가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고지서 날라오죠. 면허세. 미안합니다. 없으신가요? 어떤 면허를 갖고 사업자 면허라든가 예를 들어서 건설 공사 면허가 있다, 뭐 단종 면허가 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면허세 고지서 날라옵니다. 그 등록면허세를 얘기하는 거죠.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가셔갖고 세무서 민원실 1층 가셔가지고 사업자 등록 하나 내시고 그러면은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아, 이거구나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중에서 요건 뭐냐, 고지서 날라오는 건 어떠한 사업면허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전기면허라든가 그 다음에 건설업 면허 있는 분들은 우리가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이 되겠죠. 자, 우리가 오늘 첫날 해봤는데 첫날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 지금 배운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글자 그대로 조세 총론이에요. 조세가 뭐라고 그랬죠? 세금. 그럼 세금에서 앞으로 배울 용어를 총정리한다. 그래서 조세 총론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우고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앞으로 계속 시험 볼 때까지 반복되는 용어니까 오늘 배운 것만 하셔도 엄청나게 많은 용어를 들으신 거죠. 나가실 때 수고하셨습니다. 의자 삐그덕하면 날라가도 잡을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합니다. 왜?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포인트 정리하고 복습하고 진행 나가고 할 테니까. 오늘 배우신 것 중에서 제일 포인트는 뭡니까? 요겁니다. 단계별. 취득할 때 어떤 세금이 붙더라. 그 다음 보유할 때 어떤 세금이 붙더라. 양도할 때 어떤 세금이 붙더라. 요 세금에 대한 거에는 추가로 징수되는 세금이 부가세라는 게 있더라. 그 중에 한 가지만 알고 들어갈까요? 두 가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소득세에는 항상 뭐가 쫓아다닌다? 몇 프로입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만 정확히 알고 가도 충분합니다. 오케이? 오늘 처음 해봤는데요, 광주 처음에 와서 낯설지만은 여러분이 굉장히 지식이 많은 것 같아서 수업하기가 많이 편했습니다. 설명하는 거 좀 이해는 가요? 제가 설명을 좀 잘하는데 됐어요. 더 잘할 거예요. 해서 오늘까지 배운 것은 복습하실 필요 없고 그 시간에 다른 공부들 하시고요. 제가 최대한 질문 하나 들어왔으니까 잠깐 할게요. 지방소비세는 뭐냐 하면은 부가가치세라는 게, 짧게 할게요. 전 시간은 칼같이 지키는데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죠. 부가가치세는 국세예요. 중앙정부가 다 먹어요. 그러면 여기에 광주에 있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 부가세를 걷잖아요. 이게 다 어디로 가요? 중앙정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역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기껏 물건을 만들어 팔아도 그 돈이 다 중앙정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좋아지질 않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폐지하자, 이게 많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아니면 지방세로 돌리자. 조만간 이제 몇 년 내로 아마 개정이 크게 될 겁니다만은 부가가치세는 물건에 대한 건데 그 물건을 소비하는 지역에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중앙정부가 먹느냐. 그러니까 광주에서 만든 거, 광주에서 판매가 된 건 광주에서 먹자.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양보를 해서 부가가치세를 일단 10% 걷어가지고 이걸 중앙정부에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다시 5% 정도를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줍니다. 요걸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말을 쓰면 국세 개념이니까 지방에서 써라. 그래서 지방소비세,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에다 반환을 해준 거다, 껴준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부가가치세가 비중이 적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요. 질문 잘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서 우리 한번 힘내고요. 최대한 제가 강의 시간에 또는 시험 볼 때 정리를 잘 해드릴 테니까 얼굴이나 보고 살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